안녕하세요. 주연으로 사는 인생 이야기.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일에 대한 얘기, 또 재미있는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살면서 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주연이죠. 그리고 주연으로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고요. 특히 또 저희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처음 미스 코리아, 그다음에 보은의 대추 아가씨 선발 대회 이런 것들에 교육을 하고 연출을 할 때 도전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주연으로 살고 싶어서, 그리고 세상에서 주연으로 살고 싶어서 도전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시니어 나이가 되었는데요. 우리 시니어들도 이제는 아이들 키워놓고 남편 뒷바라지 다 하고 내 인생을 살 나이가 되니까 주연으로 살고 싶어서 예전에 못했던 것들, 시니어 모델도 하고 싶고, 또 시니어로서 선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그것을 뱉어낼 수 있는 연기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 욕구가. 그래서 예전에 못했던 걸 다시 하고자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동안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게 한번 풀어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나 이런 미스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인대회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네, 미인대회를 나오는 데는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 중에 첫째는 방송, 연예인, 뭐 아니면 저와 같은 계통에 있는 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 어학 연수를 갔다 온다든가 토익, 토플을 딴다든가 이런 것이 스펙이 될 수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외모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스펙으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또 요즘 미인대회는요, 안티 미인대회가 나온 다음부터는 그렇게 외모만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스피치서부터 또 특기서부터 그리고 학벌서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요. 꼭 외모 지상주의를 지향주의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쪽 계통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성으로서 그냥 뭔가 인정받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리 만족이죠. 대리 만족을 위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우리 딸은 이렇게 예쁘고 곱게 키웠으니까 예쁘고 좋은데 시집을 보내고 싶다는 그런 스펙 달기가 있고, 다섯 번째는 그냥 무대가 좋고 그냥 내 외모가 예쁘고 난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오는데요. 이유야 어찌됐던 나왔을 때는 최선을 다한다는 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왕관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왕관의 무게, 그거를 지키려면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인대를 나온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들 뭐 안티 미인대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나이 또래 아니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의 용기 플러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미인대를 나왔을 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미스 코리아 같은 큰 규모의 대회들은요, 국가가 인정하고 이런 대회들은요, 대회만 딸랑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짧게는
1박 2일 아주 짧은 건데 거의 그렇게는 안 하고요. 3박 4일, 4박 5일, 길게는 23박 24일에 합숙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합숙 교육 기간에는 우리 여러 관광지나 이런 것도 둘러보면서 기초 상식을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또 헤어, 메이크업 하는 거, 스타일링 하는 법, 그래서 자기를 꾸미는 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기도 하고요. 스피치 교육을 받고, 자세 워킹 교육을 받고, 또 기타 다른 어떤 문화적인 소양이나 이런 교육들을 다 받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교육을 받아서 익히기도 한답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또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우정과 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배우고 다져가고 익히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아니면 그 우리 딸들에게는 꼭 한번 이런 대회에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가 이쪽 계통이고 이것을 주체주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주 노멀한 엄마로서 봤을 때 꼭 권하고 싶어요. 저희 딸도 요거를 꼭 했으면 했는데 저희 딸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고요? 저도 우리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뭐 강압적으로 주입시키기보다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래 네가 싫으면 하지 말아라. 언젠가 엄마 뜻을 알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죠. 근데 이 엄마 말을 딸이 알까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그 미인대에 들어오게 되면 아주 작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건지 아세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죠.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들이 봤을 때, 또 전문가가 봤을 때 분명히 야, 쟤 왜 나왔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내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나는 탑 모델감이야. 굉장히 이뻐. 난 미스 코리아야.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정말 본인이 1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은 또 말도 안 되게 제 말 없으면 내가 1등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정을 쌓기보다는 시기 질투가 먼저 앞을 가리거든요. 시기 질투가 앞을 가리면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작은 건 아니고요. 국가가 인정하는 큰 대회에 제가 어떤 친구를 데리고 나갔는데요. 그 친구가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렌즈를 끼고 있는데 합숙 교육 마지막 날 비공개 사전 심사를 하려고 메이크업을 하고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렌즈를 끼려고 렌즈통을 열었어요. 딱 렌즈통을 열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렌즈가 반으로 잘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찢어진 게 아닌 거라 완전히 손톱가위식으로 딱 잘라진 거예요. 그런 누가 분명히 잘라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렌즈를 그 친구의 안경을 들고 사방 뛰어갔고 아침 일찍 닫혀져 있는 안경점 문을 열어서 렌즈를 갖다 줬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죠. 어떤 날은 본인들이 갖고 있어서 입어야 되는 뭐 수영복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져요. 무대에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뭐죠? 네, 누군가 가져가거나 누군가 숨겨놓은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다음에 그 친구가 입어야 되는 옷을 찢어놓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그런 그 시기 질투,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룸메이트가 그 합숙 교육 기간에 저희 그 대회에서 모 대회 한국 대회가 됐던 그 친구
한테 뜨거운 열 다리미를 은근히 모른 척하고 앉는 자리에다 놨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 질투가 앞을 가리기도 한답니다. 그런데요, 먼저 얘기한 것처럼 심성이 착하고 긍정적이고 착한 친구들은 또 이렇게 재미난 경험도 해요. 아주 어린 제일 막내 친구가요. 그날은 이제 화보 촬영을 하는 날이었어요. 수영복. 그래서 누구야? 빨리 와서 너 다음에 서서 하자. 그리고 이제 옷매무새를 딱 만지는데 어떻게 돼요? 가슴에서 뭐가 뽕 하얀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얀색 양말을 막 뭉쳐놓은 게 하나가 탁 나와서 야, 너 그거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선생님 이거요. 언니들이요. 화보 찍을 땐 이거 밑에다 이렇게 넣으면 가슴이 봉긋하게 이뻐 보인다고 해서 넣었어요. 근데 저 이거 다시 넣어야 돼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워서 그거를 다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요. 또 그 전날 저녁에는 어떤 이렇게 방마다 갑자기 뻥뻥뻥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소리냐고, 야 방에 무슨 일 났나 보다고 가서 애들 방문을 막 두들기고 야 니네 무슨 일이야 이러고 가봤더니 글쎄 여러분들 뚜러뻥 같은 거나 이 석션기 같은 거 아시죠? 뚜러뻥 같은 어떤 한 친구가 말이죠. 그런 석션기 같은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어디다 쓰느냐면요. 가슴에다 탁 놓고 그거를 뻥뻥뻥뻥 해서 빵 하니까 가슴이 순간적으로 팍 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수영복 화보를 찍을 때는 그래도 좀 몸매가 드러나야 되니까 커져야 된다고 얘도 뻥뻥뻥뻥 해주고 쟤도 뻥뻥뻥 하고 지도 뻥뻥뻥뻥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정을 다지며 재미있는 우정을 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우정은 자기들이 갖고 온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해주고 너 오늘은 이 옷에는 이게 내게 맞으니까 이거 하고 나가. 또 너 오늘 화장이 이게 훨씬 이쁘니까 내가 해줄게 하면서 우정을 다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짧은 합수 기간 중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과 또 오래도록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인대가 굳이 그렇게 안티 미인대를 부르질 정도로 안 좋지만은 않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저희 업에서는 사실은 제가 미인대회를 시작한 거는요. 그런 거죠. 방송을 하고자 하는 친구, 영화를 찍고자 하는 친구, 또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스펙을 만들어 주고 싶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스펙을 만들어서 또 아나운서가 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제가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게 벌써 23년 전에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대회들을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건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